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여러분, 금융당국이 실손 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 계약자가 이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이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데요. 과연 이 제도가 정착되게 되면 이제 의료사의 이제 과잉 진료가 억제되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요,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 상담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이죠. 좋은 사람 좋은 보험의 이종태 이사님, 프라임에셋의 이몽재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변화되는 정보들을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이 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 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병원이 직접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종태 이사님, 자세한 소식 좀 알려주세요. 네, 간단하게 기존에는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진료를 마치고 치료를 마치고 이제 병원에 병원비를 납입하시고 납입하신 계산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내가 이만큼 병원비를 냈으니까 보험금을 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3자 청구제라고 해서 병원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병원비를 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일단은 그 보험금 접수를 하는 뭐 진단서부터 시작해서 입퇴원 확인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접수됐는지 또 확인을 하고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병원에서 직접 이제 진료비 계산할 때 실손보험 가입 확인을 한 다음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거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병원비를 납입하시고 나서 그 자료를 갖고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보험금을 수령을 하는 과정인데, 짧으면 하루, 보통 한 3일, 길어지면 고액 청구권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 제3자 보험금 청구제가 도입이 되면 환자들이 병원에 10%의 자기 부담금만 납입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병원에서 직접 청구를 하니까 유동성 문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환자 고객 입장에서는 편해지고요. 경제적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들에게는 참 이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몽재 팀장님께서 한 번 더 장점을 좀 짚어주세요. 네,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업계하고 의료업계하고 각자 이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계의 의견이 아니라 해당 가입자한테 어떤 점이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전에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요, 병원비 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진단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환자나 보호자가 준비를 해서 보험사에 전화나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서 접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접수를 하고 나면 보험사에서는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가져다 주세요. 진단명이 나와 있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다시 또 병원에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환자, 가입자한테는 좀 더 편리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10,000원, 20,000원 등의 소액의 보험금이 예상될 때에는 그냥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청구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동 청구가 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편리함과 그리고 금전적인 이익
두 가지 모두를 가져갈 수 있는 제도일 겁니다. 다만 이제 제3자 청구제가 도입이 되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 등을 걸러내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의 이익이 돼서 손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우선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도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 단기적으로는 갱신형 보험료나 장기적으로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 이 제도를 이제 시행할 때 병원 측에서는 약간 반발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종태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아까 서두에 환자 입장에서는 편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병원 입장에서는 불편해집니다. 일단 행정적으로 이제 환자한테 비용만 이제 받으면 됐었는데, 그거를 직접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심평원이 됐든 보험사 자체 심사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든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심사를 받고 정당한 의료비 청구 일대 지급이 될 테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업무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병원의 수익 문제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보험회사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가 사실은 이제 3월 초에 이슈가 된 건데, 기존에 수년 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추진하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병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병원비 내역서를 보시면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급여 항목은 간단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의 일부 한 40%에서 최대 80%까지 실제 환자는 일부분만 납입을 하시고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부분을 지급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과잉진료가 있었는지, 아니면 적절한 치료인지, 비용을 위해서 신기술, 신약을 쓰기가 조금 병원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었죠. 근데 비급여 항목은 전혀 제재나 심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치료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한테 100% 다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 비급여 항목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보험회사로부터는 손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추진을 하던 건데,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손해를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분들은 일단 편해지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근데 보험회사가 제3자 청구제가 도입됨으로써 손해를 줄여서 좀 더 잉여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분배를 할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찬성을 하되, 여러분들이 손 놓고 계실 게 아니라 과연 보험회사가 줄어드는 손해, 늘어나는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고 타당하게 배분을 하는지까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병원 측에서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이몽재 팀장님,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마련돼서 시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시행이 되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초기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이 되겠다 안 되겠다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 아무래도 도입 쪽으로 조금 더 한 표를 더 던지고 싶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우선 7월이나 8월 중에 또 개괄적인 방향을 잡은 다음에 좀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이제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입 때까지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뭐 논의되는 내용에서 이제 청구 절차의 간소화나 보험료의 절감 등의 혜택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병원의 과잉 진료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부실 진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의료계 반발을 어떻게 해소를 한 다음에 제도를 도입할지와 또 개인정보 부분의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입이 필요한 게 가입자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상품, 좋은 제도 맞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사태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보험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포트폴리오는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9세 남성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는데 디스크 진단 시에도 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혹시 디스크 치료 중이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치료 중은 아니고요. 그 전에 치료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아, 치료 받으신 적이 있는 거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종태 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디스크 치료 받으셨지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지금 치료가 끝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네네.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디스크 진단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받으셨죠? 가령 엑스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MRI까지 가셨다는 분들도 있고. 네, 엑스레이 먼저 찍고, 그 다음에 MRI 촬영까지 했었습니다. 혹시 입원을 하셨었나요? 네, 입원한 적도 있었고요, 예전에. 아, 그러면은 예전에도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으셨고, 네. 그 다음에도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으셨었고, 네네. 혹시 수술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수술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술 말고 보통 시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론 수술방에서 시행되는 의료입니다만, 시술이라고 해서 직접 이제 쉽게 말해서 칼로 째고 그 안에 이제 신경 부분을 직접 이제 제거를 하거나 하는 치료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보통 시술이라고 하는 카테터처럼 내시경처럼 이제 바늘을 꽂아서 약품을 주입하다든가 해서 고주파 치료나 그런 치료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치료는 안 받고요. 네. 물리치료 형식으로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등 부분을 절개해서 치료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네네. 보통 그러니까 쉽게 내시경처럼 기관을 삽입해서 치료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네네. 근데 디스크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네네. 아, 알겠습니다. 혹시 가장 최근에 입원하셨던 게 언제죠? 작년에 교통사고 뒤에서 추돌사고가 나가지고 잠깐 일주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디스크가 질병이 아니라 사고에 의해서 이제 발병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전혀 없으신가요? 네, 지금은 디스크 쪽으로는 가입한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 우선은요. 네. 디스크 진단받고 치료받았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저희 보험플랜 129에서 많이 설명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병원비를 보상받는 의료실비 보험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디스크 진단 사실만으로 치료 사실이 전혀 없더라도 사고 관련 병원비 보장은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됐고요. 질병 관련해서는 가입을 받아주되 척추 쪽은 그러니까 목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꼬리뼈까지 척추가 지나가는 부분은 보장 안 하는 조건으로만 가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의료실비 가입자가 좀 포화 상태고 회사끼리 경쟁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3월부터는 선별적으로 치료 시기, 치료 내용, 초진 시기, 현재 상태
요 네 가지를 갖고 심사를 받아서 디스크뿐만 아니라 상해 부분도 보장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대신에 보험료는 조금 할증이 됩니다. 근데 보험료 할증은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디스크 진단이나 치료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할증까지는 충분히 감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거는 이제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됐었는지, 치료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충분히 가입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의료실비, 가장 중요한 의료실비 보험을 먼저 이제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나머지 진단비나 장애보장, 사망보장은 이제 시청자분이 뭐 결혼을 하셨거나 자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뭐 직업의 종류라든가 그런 내용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기억 꼭 하셔야 될 거는 지금 보험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셔가지고 전화를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의료시비 보장을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입장이고, 때문에 3월 안에 가급적 설계사 통해서 아니면 다른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보험은 궁금하신 거나 뭐 없으신가요?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요, 뭐 그게 제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그쪽 목디스크 쪽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서요. 네, 그 한 3개월 안에 치료 내용 없으시면 심사 통해서 가입 가능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보험료 할증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심사 통해서 보험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심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나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52세 남성분으로 두 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삼성생명 뉴 퍼스트 클래스 종신보험과 무배당 퓨처 30 플러스 리더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의 뉴 퍼스트 클래스는 2001년 3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19만 7천 원입니다. 무배당 퓨처 30 플러스 리더스 변액 유니버설은 2008년 6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28만 2천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현재 가입된 상품 보장 내용이 괜찮은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해서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종신보험만 두 가지 가입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뭐 보험인지 잘 모르니까는요. 주변 지인 사람들 권유로. 아, 추천에 의해서 두 가지 같은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거군요. 추천이라기보다는 마지못해서 가입한 보험이죠, 뭐. 아, 제가 한번 이몽재 팀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 보험 잘 가입한 건지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지금 보험에 대해서 이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두 개의 종신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상황인데요. 네. 이 종신보험 두 개만 가입하고 계신 게 맞는 건가요? 예, 두 개요. 이 가입을 혹시 한 분한테 가입을 하셨나요? 아니, 달라요. 아, 다른 분한테 각각 가입을 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신보험이 어떤 보장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게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진단비나 뭐 재해 관련, 뭐 수술 관련, 입원 관련 특약들은 설정이 가능한데요. 혹시 지금 증권 확인 가능하세요? 예,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뭐 순서대로 할게요. 그 삼성생명의 무배당 뉴 퍼스트 클래스 종신보험 내용이 있으면 한 번만 저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그냥? 예. 주계약 1억이요. 네. 재사망 1억. 그 다음에 재상해 1억. 그 다음에 특정 성인병 진단비 2천만 원. 이게 20년나 80세 보장이에요. 그 다음에 네. 성인병
입원 진단 치료비 3만 원, 수술 특약 200만 원인데 좀 수술하고는 좀 많아요. 1종부터 3종까지 이렇게.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무배당 퓨처 30 플러스 리더스 변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내용도 한 번만 확인해 주실래요? 예. 요것도 그 주계약이 1억이고요. 네. 그 재사망이 1억, 재상해 1억. 요것도 20년 나 80세 보장이고요. 요렇게 두 가지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다른 보험은 없는 상황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보험은 아직 네. 없어요, 지금요. 아, 아직 없으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자녀분 계신가요? 있죠. 자녀분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큰애가 23살 군대가 있고요. 아, 네. 아니야, 둘째는 좀 고3 여고생. 아, 그렇군요. 네. 군대 가 계신 아드님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뭐 전화 자주 오니까는 뭐 딱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한번 진단해 보면요. 종신보험에 2개 가입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네. 종신보험이 나쁜 보험이 아닙니다. 사망보장에서는 가장 좋은 보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네. 보장이 좋다 보니까 보험료가 적지 않은 게 좀 문제점인 것 같은데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 부담을 좀 느끼고 계신 상황이신 건가요? 예. 특히 그 나중에 가입한 퓨처 30 플러스 리더스 변형 유니버셜 종신보험 있잖아요. 네네. 여기 좀 28만 2천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세서 좀 부담되고, 그리고 나이도 있고 해서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네요. 우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의 부담을 좀 느끼고 계신 상황이고요. 네. 종신보험이 나쁜 보험은 아닙니다만 다른 필요한 보험 없이 종신보험에만 집중돼서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좀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많이들 얘기하는 의료실비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 진단비 부분도 처음에 2001년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엔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가장으로서 혹시 맞벌이신지 외벌이신지, 만약에 외벌이라면 좀 더 크게, 맞벌이인 경우에라도 이 부분은 좀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보험을 그냥 두고 보험을 추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이 지금도 부담을 느끼는데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기존 보험을 그렇죠.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시는 두 번째 28만 원 정도 가량의 보험을 정리를 할 때 예. 전부 다 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28만 원에 대해서 1억 원 보장을 받고 계신데, 이게 28만 원에 대해서 1억을 가입한 게 아니라 가입할 때 5천만 원에 대해서 14만 원짜리 보험을 2개를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해지하는 방법처럼 지금 현재의 1억 원 보장을 5천만 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부분 해지나 보장보험료 감액 방법도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해지도 고려를 하실 부분이지만, 만약에 사망보장 부분도 나는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분 해지나 조정을 통해서 사망보장 부분을 유지를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의료 실비와 진단비 부분의 조정이라는 게요. 네. 그 주계약 사망금 1억을 줄여서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이게 보험료 부담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인데요. 전체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기존 보험을 좀 정리하고 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방송 중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 시청자분하고 또 연결이 또 있으니까요. 네.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조정 방법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이 있으시니까요. 사망보장 부분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한 내용 상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보험 포트폴리오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61세 여성분으로 LIG 간병보험에 가입하셨네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2013년에 가입하신 110세 만기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13만 6천 원입니다. 저축과 보장이 모두 가능한 상품이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자,
자,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LIG 간병보험 가입하셨는데 이것 말고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거는 지금 가입하고 엮고 있습니다. 끝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면 제가 이종태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 저축도 되고 보장성도 있는 상품인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네네. 질문이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이 이제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시는데, 예, 예. 혹시 가입하셨을 때 당시에 설계사분이랑 뭐 아시는 관계인가요? 아니요. 그럼 혹시 그 설계사분이랑 지금도 연락이 되시나요? 아, 그분은 지금, 아니요. 연락이 안 되죠. 그러면 예. 어떤 경로로 가입하셨죠? 아, 은행에 가니까. 은행에서? 예, 예. 아, 은행에 가셨다가 은행 창구에서 보험가입 예, 권유를 예. 받으시고, 은행 예, 창구에 계신 분이, 어르신, 이거는 보장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 기능도 있기 때문에, 예, 예. 나중에 만기 때든가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라고 예, 예. 말씀을 하셨던 거겠죠?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입하신 상품은 제가 좀 봐야겠지만,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간병보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축성 상품이 아니고요. 네. 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보장 상품. 간병보험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치매보험 그런 것과 조금 다른데, 예.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편찮으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어르신이 얼마나 편찮으신지, 뭐, 언어 구사나 아니면 뭐 행동이나, 이런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불편하신지 측정을 해가지고요. 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요. 예, 예. 등급이라는 게 조금 이제,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보상을 하는 금액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요런 거에 발 맞춰서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하는 등급에 따라서 해당 등급의 결과가 나오시면 가입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받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받으실 수도 있고요. 등급에 아니요. 따라서. 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 없고, 3등급 받으면 1,000만 원 주고, 네. 2등급 받으면 1,000만 원 주고, 또 1등급 받으면 1,000만 원 주고, 3,000만 원까지 준다 그러더라고. 천천천 돼 있구나. 예. 원래 4등급까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가입하신 내용은 3등급 받으시면은 이제 1,000만 원, 2등급이면 합쳐서 2,000만 원을 보상을 받으시고요.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1등급 진단을 받으시면 세 군데 합쳐갖고 총 3,000만 원의 간병금을 지원을 받으실 수. 이제 그 비용을 가지고 뭐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택에서 간병인을 쓰시라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요 내용은 괜찮아요. 간병보험은 좋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보험금 달라고 할 때 보험회사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보험금을 좀 덜 주려고 안 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간병보험은 보험회사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분들이 나와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무조건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어머님 가입하신 보험은 아까 61세라고 그러셨고 보험료가 한 13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또 이제 저축 기능도 있다고 하셨고 아마도 보장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저축보험은 3만 원, 3만 3천 원. 지금 증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13만 6천 원 중에 저축보험료가 한 3만 3천 원 정도 되시고, 이 저축보험료는 뭐냐면, 보험회사가 우리가 보관을 하겠다. 주시면 보관을 하고, 이자의 이자를 줘서, 연복리로 이자의 이자를 줘서, 나중에 어머님이 110세 되셨을 때,
저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은행 예금처럼 맡아놓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은행 예금이랑 좀 다른 게 좀 강제예요. 맡아놓은 건데 어머님 돈인데 어머님 필요할 때 내놔라 해도 잘 안 줘요. 그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은행 예금하면 내가 낸 금액, 어머님이 은행에 매달 납입하신 금액 전체가 이자가 쌓이잖아요. 근데 보험회사 상품은 지금 가입하신 간병보험의 저축보험료는 어머니 납입하시는 33,000원, 그러니까 보장 외에 추가로 납입하시는 33,000원이 그대로 이자가 쌓이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서도 보험회사가 자기네 쓸 돈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33,000원을 순수하게 이자를 줘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얄밉게도 그 돈에서 일부를 지네가 써버려요. 뭐 설계사 수수료도 주고 뭐 회사 운영비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은행보다 높은 금리라고 안내를 받으셔도 결과 만기가 되시거나 계획했던 일정 기간이 되셨을 때 환급을 받으시더라도 은행 금리로 계산했을 때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 우선은요, 지금 설계사분이 이제 그만두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은행 직원분이 따로 저희가 이제 연락해서 도움을 드릴 건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지금 2013년 정도면 아직 2년이 채 안 됐는데 해지하시면 돌려받으시는 금액이 거의 없어요. 그럼 해지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보장을 받으려고 준비하신 건 맞고 그러시면 이렇게 하세요. 어머님께서 손해를 좀 최소한으로 줄이시려면 증권 보셨던 것처럼 13만 6천 원에서 저축보험료라고 적혀있는 33,000 얼마를 없애버리시면 돼요. 근데 안 없애준다던데. 자기들이, 거기, 자기가 주목인데, 거기 있어야, 우리가 보상받는 그 상품을 할 수 있다, 이기던데. 그 말 자체가. 거기 없으면은, 이 보상받는 이거를 못 넣는다 하던데. 아니요. 그 말 자체가 그분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보험료 13만원 중에 3만원이 주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9만 9천 원이 그게 주 목적이죠. 그게 목적인데요. 그쵸. 3만 3천 원 그거는 자기들이 20년 동안에 15년 동안에 자기가 관리하고 이리저리 굴리고 이런 신경 쓰는 뭐 경비도 쓰고 그래가지고 9만 9천 원 대한 이자 그거 원금하고 이거 이자 이거 플러스 해가 준다 하던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2013년 가입할 당시의 계산법으로는 9만 6천 원 더하기 3만 3천 원을 해서 어머님께서 110세가 되셨을 때 총 납입하신 금액을 최대 99.9% 돌려주게끔 설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 설계를 해놓고.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가입할 당시에 지금 LIG 손해보험이라고 하셨죠? 가입할 당시에 그 보험회사에서 약속한 이자가 이미 벌써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거듭 말씀을 드렸다시피 은행 이자가 계속 줄어들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험회사 이자가 은행 이자나 발 맞춰서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머니께서는 13만 6천 원을 15년 동안 납입하시고 110세가 되셨을 때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내가 낸 돈, 어머님이 보험회사에 납입하신 돈을 100%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가면 보험회사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1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의 적립보험료를 아예 없애버리시면 보장을 위한 9만 6천 얼마는 이자가 안 바뀌어요. 이 보장을 위한 9만 6천 얼마는 이자가 쭉 고정이에요. 고정이에요? 네, 그건 이자가 고정이니까. 그게 9%인데 7.7%뿐이 안 준다 하던가 그러던데. 그거는 이제 다른 쪽의 이자를 말씀하신 거고, 간단하게 13만 6천 원 중에서 3만 3천 원 빼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가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해지 때 환급 받으시는 금액이 줄거나 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보험회사 이자가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어머님 손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는 거는 가입하신 금액에서 적립보험료를 아예 없애버리시면 돼요. 만약에 그 해당 보험사분이 적립보험료를 못 없앤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제 연락처를 나중에 그 안내를 드릴 테니까 직원분한테 저한테 전화를 좀 하라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없앨 수 있으니까 없애드려라 라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변경을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럼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길래 내가 우리 동생이 보험회사 다니는데 누나 버겁거든. 이거를 43,000짜리 이거를 해제를 해라 이래가지고 왔다. 은행에 갔거든요. 네네. 내가 은행에 가니까 은행 직원이 요거를 없애면은 난주 이거 프로테지를 1,몇백만 원을 예를 들어 20년 만에 해약을 한다면은 1,몇백만 원을 줄을 분다 하더라고. 어머님, 예.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했고요. 저희가 그 방송 끝나고 어머니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은 잘하셨어요. 아는 사람이 설계사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크게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적립보험료를 없애시도록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거를 없앤다면은 난주 네.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네. 또 내가 이자를 난주 해약을 할 때 네. 그러면 이제 99,000원 대한 이자는 못 받고 원금도 안 준다는데 그거는 보장을 받기 때문에 우선은요 저희가 지금 다음 시청자분이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끝나고 다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해요. 어머니 이거 간병 부분은 괜찮으니까 일단 유지하시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릴게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8세 남성분으로 흥국화재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2013년 6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아버님 95,000원, 어머님 96,000원, 아드님은 79,000원 매달 납입하고 계십니다. 가족보험 가입 후 매월 납부액이 부담되는데 해결책이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가족사랑보험 가입하셨는데 다른 보험은 가입 안 하셨나요? 지금 특별히 가입한 건 더 없어요. 이렇게 가족보험만 보니까 이게 총 한 27만 원 정도 돼요. 좀 부담되시죠? 확실히 좀 급여에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많이 부담이 되죠. 급여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몽재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보험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랫동안 기다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예, 괜찮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 급여에서 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저축성이나 연금 같은 이런 보험 말고 보장성 보험료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을 기준으로 봐서 월 급여 혹은 소득의 10%에서 12%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5%를 넘으면 보험료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지금 월 가정 소득에서 해당 20여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15%나 20%를 넘는 상황이신 건가요? 실제로 나가는 공과금을 빼고 나면 그 정도 되죠. 그래요? 훨씬 더 넘어요. 혹시 지금 아버님하고 어머님 연세가 있으신데 두 분은 뭐 경제활동 따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직장을 나와서 아버님, 어머님은 농사를 따로 지시고요. 저는 따로 직장 다니면서 자취하고 있어요. 그러신 상황이고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의 보험료도 지금 시청자님께서 납입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네. 그러시군요. 연령이 젊으시기 때문에요. 뭐 전문직이나 이러실 수도 있지만 뭐 급여는 지금보다 앞으로 또 오를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좀 부담이 된다면 이 부분을 어떠한 상담을 받으시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급여가 오르기 전에 이번 달에 보험료를 걱정을 하고 또 6개월 지나서 또 내면서 또 부담돼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버님이 연세가 더 많으시고
일반적으로 지금 보험료를 봤을 때 의료실비 말고 다른 진단비나 이런 구성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남성이 보험료가 높은 게 일반적인데요.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혹시 뭐 다른 여러 가지 특약이 있겠지만요. 네. 보험료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진단비 부분만 한번 확인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가입하고 계신, 네, 증권에서 암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가 있다면 가입 금액을 저한테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아버님은 암 진단은 없고요. 뇌졸중 1,000만원, 급성 심근경색 1,000만원. 그리고 어머님, 네, 어머님하고 본인 것도 알려주세요. 네, 저하고 어머님 동일하게 암 1,000만원, 뇌졸중 1,000만원, 급성 심근경색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이 부분은 뭐 진단비의 설정이 뭐 다른 암보험이 있거나 이랬을 때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가입한 상황이라면 뭐 수긍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다른 보험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혹시 이 보험은 뭐 아는 분한테 가입을 하시거나 어디 뭐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받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아는 지인분한테 연락이 와서 소개로 하게 됐어요. 연락이 먼저 와서 소개로.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가입할 때 얘기를 하진 않으셨어요? 이 정도 보험료는 좀 부담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솔직히 부담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많이 좋다고 해서 만들게 됐거든요. 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요. 지금 보면 네네. 뭐 중대 그 특약 부분만 한번 짚어봤는데요. 보험료를 봤을 때는 아마 적립보험료도 설정이 되어 있을 것 같고 네. 뭐 질병 사망이나 상해 사망 같은 사망 보험료도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하면 전체적인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기존 보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일단 관건입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을 줄였을 때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새로 네. 딱 필요한 보험만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인지 한번 설계를 받아서 두 경우를 비교한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시청자분께서 납입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따로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시청자분께서? 네, 거의 그렇죠. 저만 수입이 거의 있으니까. 아, 그러신 상황이세요? 네네. 그러시면 지금은 또 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계신 거니까 사망보장에 대한 준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것보다는 우선은 지금 보험료를 줄이는 데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이는 방법하고 딱 필요한 보장만 최소로 가입하는 방법하고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한 다음에 본인한테, 가족한테 유리한 방법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과의 전화 상담을 마쳐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네, 보험 포트폴리오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분들이 어떻게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 재테크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그 사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인공은요, 39살 남성분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은 먼저 만나볼게요.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39세 남성분은 메리츠 알파 플러스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2009년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기간 100세에 납입기간은 20년으로 매달 83,000원 납입하고 계셨네요. 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이 남성분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이종태 이사님, 이분 어떤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하게 됐나요? 네, 이분도 저희 4회 때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된 그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그때 내용이 이제 남성분이시고 이제 그 부인께서 임신을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 앞으로 사망 보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전화를 주셨었는데요. 그때 이제 공개된 방송이라
저희가 이제 재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여쭤볼 수는 없었고, 제가 방문해서 내용 파악하고 이제 원하시는 내용대로 사망보장을 준비를 하고, 더불어서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조금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크게 편찮으시거나 사고 나셔가지고 이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을 때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망보장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큰 질병이나 사고 시에 소득 상실 부분도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보완을 해드린 사례입니다. 네, 보험플랜 119 시청자님이셨네요. 그러면 기존의 보험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기존 보험은 다행히 실손보험에 운전자 득약 추가해서 크게 군더더기 없이 잘 설계가 된 내용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연봉이랑 그 부채, 자산 이 규모를 파악해서 사망보장 금액을 설정을 했고요. 다행히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경우라 보장기간이 한정된 종신보험보다는 죄송합니다. 보장기간이 한정된 정기보험보다는 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을 준비하셔가지고 혹시나 모를 급하게 자금 운용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미처 준비 못하는 연금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환급 노후보장을 같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 사례고요. 이분은 실제 보험료 83,000원에서 한 50만원 중후반대로 총 리모델링 되셨고요. 보장은 일반 사망보험금 2억, 사고 사망은 더 큰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물론 진단비나 장애보장도 폭넓게 받으실 수, 높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추가된 상태입니다. 네, 이번 보험 컨설팅은 종신보험과 손해보험을 추가해서 이제 사망보장 등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상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분의 사례는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거나 보험에 관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